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급 자동차 딜러십 안에서 지은과 민지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갑자기 매니저가 다가와 여기서 그런 행동은 안 돼요. 손 떼세요. 불편한 고객들이 많아요. 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쫓아냈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물이 고였고 민지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 모욕은 그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부정당한 상처로 남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그 딜러십에 도착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 지은은 28살의 젊은 변호사로 명문 로펌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였다. 민지는 27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시작해 점점 사랑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들을 압박했다. 그날 딜러십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지은은 고급 차를 사려 했고 민지는 동행했다. 손을 잡은 건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지만 매니저의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였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세요. 다른 곳 가세요. 라는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늘 숨겨온 성정체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당할 줄 몰랐다. 민지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고객일 뿐인데 라고 항의했지만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거리로 나온 둘은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민지가 속삭였지만 지은은 아니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어머니는 유명한 IT 기업의 CEO로 억만장자였다. 하지만 지은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의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머니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결혼, 아이, 그런 것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일로 우리 관계가 끝날까 봐 무서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아니, 더 강해질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 왔다. 지은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알아? 위 지은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는 그 딜러십 사장과 아는 사이야. CCTV 봤어. 엄마가 가서 처리할게.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가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딜러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둘러 따라갔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매니저와 대면하고 있었다. 내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 회사를 인수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 단순히 딸을 보호하려는 건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이혼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도 숨긴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터였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력, 모든 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도착으로 딜러십은 소란스러워졌다. 사장은 급히 나와 어머니를 맞이했다. 김 여사님, 무슨 일로?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내 딸 지은이를 모욕한 직원을 해고하세요. 아니면 이 회사를 사버릴 거예요.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매니저를 불렀다. 매니저는 그냥 손잡은 거였어요. 고객들이 불편해할까 봐라고 변명했지만 어머니는 그게 불편하다니?
사랑하는 사람 손잡는 게 왜 불편해? 라고 쏘아붙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어머니가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곧 어머니가 지은을 데리고 나가며 집으로 가자. 이야기할 게 많아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덤머니, 지은, 민지 근거실에 앉았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지은아, 민지 씨와 사귀는 거 엄마 알아. 오래전부터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어머니는 엄마 눈에 안 보일 줄 알았어? 하지만 왜 숨겼어? 가족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싫어할까 봐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 하지만 사업에 집중하느라 포기했지? 이제 너는 그러지 마. 민지는 조용히 듣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받아주게 만들어야지. 엄마가 도울게. 하지만 이 대화는 평화롭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가족 이미지를 중요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여자와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나. 당장 헤어져. 지은은 바빠. 사랑해요. 민지 없이 못 살아요. 라고 울며 말했다. 아버지는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막아섰다. 당신이 왜 그래? 우리 이혼한 것도 당신의 편견 때문이었잖아. 가족 내 갈등이 폭발했다.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고 민지는 제가 나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안 돼. 함께 싸워 라고 붙잡았다. 그날 밤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독.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그녀는 늘 완벽한 딸이 되려 애썼다. 민지를 만난 건 해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가족을 파괴할까 두려웠다. 다음 날, 지은은 로펌에서 상사와 마주쳤다. 상사는 저제 딜러십 사건 들었어. 내가 레즈비언이라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문이 퍼진 거였다. 그게 제 일에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상사는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민지는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포기할까? 지은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버지가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딸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전마에게 말할 용기가 안 나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함께 말하자. 우리 둘이서.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위기를 불렀다.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거였다. 딸이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해서 지은과 민지는 긴장했다. 만남은 재앙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지게 무슨 짓이야? 여자끼리. 신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울부짖었다. 민지는 엄마, 사랑이에요.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 씨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너 같은 애가 내 딸을 망쳤어. 라고 비난했다. 그 자리에서 민지는 어머니와 다퉜고 결국 어머니는 너를 버릴 거야 애라고 선언하며 떠났다.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 이제 가족도 잃었어.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가족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지은과 민지는 더 깊은 고립을 느꼈다. 지은의 아버지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소문을 퍼뜨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아섰다.
당신이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사업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아버지는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했다. 지은은 로펌에서 압박을 받았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클라이언트가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신뢰 못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제 성정체성이 일에 무슨 상관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이게 현실이야, 상사가 말했다. 민지도 디자인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클라이언트가 레즈비언 디자이너는 안 돼, 이미지 안 좋아라고 취소했다. 민지는 왜 그래요? 제 실력은 변함없는데 라고 울었다. 둘은 저녁에 만나 위로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따로 불렀다. 민지 씨,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 민지는 네, 목숨보다 더요. 어머니는 그럼 증명해. 가족을 설득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엄마, 제발 들어줘.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죄야? 교회 목사님께 상담받자. 민지는 엄마의 믿음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너를 구하려는 거야 라고 말했다. 대화는 실패로 끝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포기할까 봐 무서워라고 털어놨다. 지은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그러나 새로운 충격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그런 직원 있으면 거래 안 해라고. 민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게 아버지 짓이야. 지은은 분노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왜 그래요? 민지 인생을 망치려 해. 아버지는 너를 구하려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져. 지은은 내 미래는 민지와 함께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해. 가족이냐, 그 사랑이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아, 헤어지자. 내 가족을 잃게 할 수 없어. 지은은 안 돼. 그게 배신이야. 둘은 다퉜다.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무너졌다.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민지가 갔어요. 어머니는 내 선택의 대가야. 하지만 후회하지 마. 지은은 과거를 반성했다. 왜 더 일찍 밝히지 않았을까? 사회의 편견이 너무 무서웠다. 다음 날 지은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반대는 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한 멤버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함께 싸우자. 민지는 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떻게? 둘은 재회했다. 우리 결혼하자. 공개적으로 지은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도왔다. 엄마가 장소 마련할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됐다. 이런 미친 짓. 막을 거야. 아버지는 언론에 제보했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과 민지는 기자들에게 쫓겼다.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 가족 파괴자 댓글들이 달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민지를 봤다. 미안해. 내가 고통받게 해서.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사건은 더 큰 갈등을 불렀다. 소문이 퍼지면서 지은의 로펌은 그녀를 해고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이유였다. 민지도 재취업이 어려웠다. 경력이 좋지만 개인 생활이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둘은 어머니의 집으로 피신했다. 어머니는 여기서 지내.
엄마가 보호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했잖아. 당신이 원한 대로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지만 사회 압력으로 포기했다. 엄마처럼 후회하지 마,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엄마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선택의 대가로 성공했지. 이 고백은 지은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성공 뒤에 숨긴 희생.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우리 사랑을 공개할게. 사회를 바꾸자. 회견장에서 지은은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편견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가족의 반대는? 사회가 받아줄까요?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사랑은 자유다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TV에 나와 딸을 구하려 해요. 이건 병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가 왜?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는 두려운 거야? 자신의 이미지를.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TV 봤어. 내가. 왜 그래? 민지는 엄마, 제발 이해해.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하지만 이번엔 조금 부드러웠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가까운 친구가 소문을 더 퍼뜨렸다. 지은이가 나한테도 접근했어 라는 거짓말. 지은은 왜 그래? 친구였잖아. 친구는 내가 레즈비언이라 불편했어 라고 말했다. 이 배신은 지은을 상처 입혔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민지는 나만 믿어.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지은은 불면증에 시달렸고 민지는 우울증이 왔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하지만 후회 안 해. 어머니가 도왔다. 상담받자. 함께 극복해.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지은은 내적 갈등을 털어놨다. 내 선택이 옳은가? 가족을 아프게 해서 상담사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진실이 중요해. 이 말은 지은을 깨우쳤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받아주세요. 아니면 영원히 잃을 거예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민 중이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변화도 보였다. 젊은이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용감해요. 한 연예인이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비난했다. 가족 파괴. 지은과 민지는 투쟁을 계속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위해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대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지은이를 보호하겠다 명목으로. 법정에서 지은은 제 삶은 제 거예요 라고 증언했다. 판사는 가족 문제는 법이 아닌 대화로 라고 말했다. 소송은 기각됐다. 지은은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안해 라고 연락 왔다.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은 희망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집에 와라고 했다. 둘은 조심스럽게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화해의 여운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사랑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LGBTQ 친화적인 장소.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서 자유로워요. 한 손님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은 있었다. 이웃이 이런 가게는 안 돼 라고 항의했다. 지은은 돼요. 사랑을 반대하나요? 라고 대응했다. 민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사회 활동에 나섰다.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지만 숨기지 않겠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울었다. 아직도 무서워. 잃을 게 많아.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엄마가 말해줬어. 나도 젊었을 때 편견에 같았어. 지은은 아빠, 이제 받아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노력할게. 민지의 어머니도 왔다. 민지야, 내 행복이 중요해. 천천히 이해할게. 가족의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이었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이 모든 고통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어.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냉혹했다. 한 사건에서 지은은 거리에서 비난받았다. 비정상, 누군가 소리쳤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지은은 대응했다. 당신의 편견이 비정상이에요. 이 용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다. 용감한 커플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지은과 민지는 롤모델이 됐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제 그만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계속 싸워. 고비가 왔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가 말했다. 지은은 자책했다. 내 탓인가? 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자랑스러워. 병상에서 어머니는 전마의 과거를 말할게. 나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포기했지? 너는 그러지 마. 이 고백은 지은을 깨우쳤다. 엄마처럼 희생하지 않을게. 어머니는 회복됐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민지 씨, 환영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함께 식사하자 라고 초대했다. 지은과 민지는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지지자들이 모였다. 축하해,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사회의 법은 변하지 않았다. 언젠가 법도 바뀔 거야. 지은이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의 대가가 같이 있었어. 민지와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레즈비언 커플의 사랑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결국 희생을 강요받는가?